코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마자 공식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렸고, 저를 비롯하여 저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롱을 타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과의 오차는 한 0.15% 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이 부근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려온 파동은 어떤 파동인지, 그리고 이 파동과 전후 파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을 꼼꼼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또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을 다시 복기를 해볼 건데요. 파동의 시작점을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내려온 파동이 이렇게 ABC로 C파가 5 연장 터미널이 형성되고 시작점까지 V자로 반등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죠. 올라오는 파동은 이렇게 ABC로 플랫이 W파로 나오고 X파 이후에 다시 한번 Y파가 플랫으로 형성이 돼서 이중 플랫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분봉 차트에서 차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는 파동은 이렇게 5 연장 임펄스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임펄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임펄스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은 이렇게 ABC, X, ABC로 큰 X파를 동반한 복합 조정이 형성이 됐습니다. 임펄스 이후에 조정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 추가로 내려오던가 혹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임펄스라면 3파도 추세 임펄스로 형성이 돼야 돼요. 터미널 임펄스로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려오는 세부 파동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 내려올 거였으면 3파는 반드시 53535의 구조를 갖는 추세 임펄스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조정파가 연속으로 나오는 터미널 임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파동은 53535의 구조를 갖는 추세 임펄스가 아니고 터미널 임펄스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ABC로 끝나겠구나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1연장 터미널이 형성이 되고 이 1연장 터미널을 C파로 하는 지그재그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파에 대한 C파의 피보나치 확장을 그어봤을 때 거의 정확하게 1대1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1연장 터미널에서는 3파에 대한 5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61.8%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3파에 대한 5파의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A파에 대한 C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하얀색 조정파가 나오고 올라오는 파동도 조정파,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도 조정파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오는 파동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죠. 즉 이 파동은 임펄스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조정파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캔들이 이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임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동에는 100%라는 게 없어요. 파동이론은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차트를 과거에 여러 번 분석을 해봤더니 임펄스일 확률이 높더라. 즉 내려오면 다시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더라. 이 정도로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올라오는 파동이 임펄스라고 가정을 하고 관점을 짜보겠습니다.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오는 지그재그를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겠죠. 혹은 더 크게 5연장 터미널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1연장 터미널이든 5연장 터미널이든 올라오는 2파가 조정파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올라오는 파동이 임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임펄스를 A파로 하는 지그재그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3파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형성되는 파동이 1연장 터미널이라면 지그재그의 C파는 이런 식으로 짧게 형성이 될 거예요. 즉 미달 지그재그가 형성이 되고 3파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려오는 파동이 5연장 터미널이라면 C파는 이 정도로 길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를 임펄스로 가정하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이 플랫의 10파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될 수 있고, 혹은 지그재그를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이 형성이 되면 이 플랫을 B파로 하는 더 큰 플랫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라고 가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조정파로 봤을 때도 그 이후에 나오는 파동은 이전에 설명드린 관점과 비슷합니다. 이 조정파를 A파로 하는 플랫이 형성이 되고, 이 플랫을 2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나 혹은 5연장 터미널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이 플랫을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와 비슷하게 ABC가 형성이 되고, 이 ABC 플랫을 B파로 하는 더 큰 플랫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세부 관점을 설명드렸으니까 각 관점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라오는 파동은 이렇게 추세 임펄스나 터미널 임펄스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지그재그나 플랫으로 조정파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현재 롱 관점에서는 내려오는 조정파가 이 저점을 바로 뚫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파동적으로 봤을 때나 캔들의 추세를 봤을 때도 이 추세를 바로 깨기보다 이 추세를 A파나 1파로 하는 그 다음 파동이 올라오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롱 관점에서는 이런 데서 부분 익절을 좀 해두시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부분 익절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고 2, 3, 4, 5파로 올라갈지 혹은 ABC로 마무리되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파동 더 올라오면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보면서 익절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서 잡고 있던 롱을 2차례 정도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려오더라도 계속 버텨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숏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올라오는 파동은 이렇게 5개의 충격 파동이나 혹은 조정파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렇게 ABC가 되고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이 ABC를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올라오는 파동을 1파로 하는 1연장 임펄스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저는 올라왔을 때 세부 파동을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숏 매수를 1차로 하고, 내려왔을 때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본절 혹은 쭉 내려오면 밑에서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1연장 터미널의 3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끝점에서 롱 스위칭까지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파동을 깨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 파동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라왔을 때 숏 매수를 하고 부분 익절이 나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1연장 터미널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숏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라오는 파동은 임펄스일 확률보다 조정파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ABC, X, ABC로 이중 지그재그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중 지그재그는 어디서 형성이 많이 되냐면 바로 터미널의 1파의 형성이 많이 됩니다. 내려오는 파동도 복합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 올라오는 파동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터미널의 3파는 터미널의 1파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1파가 이중 지그재그로 형성이 되면 3파는 연장 지그재그나 일반 지그재그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동의 등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파동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파로 횡보를 하던가 내려오면 이 파동은 터미널의 4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 올라오면 터미널의 5파가 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연계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주면 이더리움은 4파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10파든 1연장 터미널이든 올라오면 이더리움은 5파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혹은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4파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가 횡보를 하지 않고 바로 올라온다면 이 파동은 ABCX, ABC로 작은 복합 조정이 터미널의 3파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4파가 충분한 조정을 주고 5파로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차트와 연계 분석을 해서 저항의 자리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예상 밖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내주면 돼요. 우리가 예상하는 관점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관점이 나오면,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럴 때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런 차트가 안 나오면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다른 여러 차트들을 분석해서 예상하는 관점대로 흘러가는 종목에서만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분석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점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큰 관점들 몇 가지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세부 관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